21년 농림축산식품부 R&D 사업 합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4일 맡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유영찬입니다. 오늘 합동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내년도 R&D 사업 설명을 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유튜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접속해 주신 농업 및 연구자를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진행 순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자과 김상현 관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 김상경입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농림사업 합동 설명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접속해 주신 우리 농산업체 관계자 여러분, 그다음에 연구자, 대학 교수님들, 연구소, 그다음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설명회를 위해서 4개 기관에서 참석해 주신 발표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공유를 하고, 내년도에 어떤 의견들을 R&D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21년도 농림식품 분야의 R&D 예산은 약 1조 411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농식품부는 20개 사업에 약 2,151억 정도, 또 농진청은 48개 사업에 6,848억, 또한 산림청은 22개 사업에 1,500억 정도로 투자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검역본부는 약 345억 원 정도 규모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농식품부와 농림 분야에 있어서 가장 연구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좀 중복 투자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이 R&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인 측면과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도 중복 투자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깊이 인식하시고 좀 더 새로운 분야, 새롭게 좀 투자하거나 또 연구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 그 다음에 또 검역본부가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기회조정 전문위를 만들어서 매 기관이 이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과제를 설정할 것인지, 중복이 있는지, 또한 정책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하고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만큼 아마 외부에서도 좀 더 농식품부 분야에서도 좀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부드린 말씀은 우리가 다 함께 중복 투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한 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 좀 만나뵙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가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수요조사부터 과제 기획, 과제 추진, 그 다음에 중간에 점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하오니 이 사업에 대해서, 농림식품 R&D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한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현 관리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관 홈페이지 자료마당 행사 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은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 기관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양미 연구관께서 농림축산식품부 R&D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양미희 연구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농식품부 R&D 투자 계획 그리고 내년도 농식품부 R&D 사업을 소개드리고 사업 관리 일정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농식품부 R&D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식품부 투자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사업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좀 익숙하시겠지만 너무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도대체 어느 사업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농식품부 사업은 94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시작하는 당시에는 한 가지 사업에서 과제 단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업을 좀 고도화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좀 세분화하였고요. 저희가 15년도부터는 과기부에서 일몰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평가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으로 기획을 해서 점점 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일몰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세부 사업을 기획을 하고 단기 사업 5년 정도의 단기 사업들도 만들고 또 때로는 2, 3년짜리의 아주 짧은 단기 사업도 만들었고요. 골든시드 프로젝트와 같은 예타 사업도 추진을 하면서 사업들이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총 20개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 4가지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도록 일단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농식품부 예산은 2,501억 원 정도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3가지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내용이고요. 그리고 각 사업별로 내역 사업이 신규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은 신규 사업의 예산은 972억 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한 번 더 했는데요. 다음은 21년도 중점 투자 방향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농업 현장에서 앞으로 좀 더 미래 성장을 동력을 얻기 위해서 혁신 성장 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한 방향으로는 농정 현안을 해결을 해서 좀 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스마트 농업 고도화 부분이고요. 여기에 첨단 농기계 관련된 사업들을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올 9월에 농생명 바이오 분야 육성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이후에 22년에도 신규 사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이후에 좀 더 각광받고 있는 그 농식품 가공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수출 분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재난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축질병 대응 기술 개발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시작되었던 작물 바이러스 병해충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부분들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라던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축산 현안 대응 기술 개발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그럼 앞으로 내년에 있을 20개의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항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축질병 대응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1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2년도부터 국가 재난형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6개의 내역 사업이지만 아래 하단의 2개의 사업은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진단 예방, 검역 방역, 확산 방지 및 사후 관리, 그리고 동물 의약품 개발 4개의 내역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검역 방역 기술과 동물 의약품 개발 2개의 사업에만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역 방역 기술 쪽으로 7개의 과제에 대해서 25억이 투자가 될 예정이고
동물의약품 개발로 14개 과제에서 54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동물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예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준비했으면 아마 22년부터 연기해서 시작할 수 있었겠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면서 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아마 22년, 23년에도 저희가 단기 브릿지 사업을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예타 사업으로 이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일몰 사업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과기부에서 일몰 사업에 대한 일몰관리 혁신으로 재평가해서 투자된 사업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일몰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신규 예산이 거의 실리고 있지 않다가 내년도에 총 145억에 대해서 투자될 예정입니다. 분야는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과 민간 중심 R&D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두 가지 내역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 33개, 37개의 사업으로 과제로 단위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연구했던 부분들을 좀 더 이어서 사업화까지 하실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다양한 사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가 가치 식품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앞선 사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일몰관리 혁신으로 다시 5년간 다시 더 투자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4개의 내역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미래 대응 식품 개발로 총 30개 과제, 그리고 식품 품질 안전으로 6개 과제, 그리고 4세대 식품 가공으로 8개 과제가 지원이 될 예정이고 5G 식품 안전 생산 기술 개발은 과기부와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식품 공장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총 2개 과제에 47억에 대해서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용 농생명 자원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농식품부 사업의 모태가 됐던 농생명 산업 기술 개발 사업이 이제 일몰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소재와 관련된 예타 사업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저희가 예타 심의를 통과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어지기 전에 이제 브릿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업 기간이 굉장히 짧게 올해 시작해서 원래는 내년에 종료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타 사업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1년 더 연장을 해서 22년까지 투자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21년도에는 신규 과제로 총 18개 과제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재나 좀 더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과제를 구성을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저희가 지정 공모 외에 또 자유응모 과제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혁신식품 및 천연 안심 소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식품 관련한 사업이 일몰혁신으로 다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저희가 예타 사업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브릿지 사업으로 만들었던 사업이고 그래서 21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 과제에 대한 지원은 없고 계속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농식품 수출 비즈니스 전략 모델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수출 전략 사업이 당초에 있던 수출 사업에 대한 이제 브릿지 사업으로 발굴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수출과 관련된 직접적인 과제는 사실 지원되는 것은 없고 저희가 한 EU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한 후속 과제로 3개의 과제가 신규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팜 수출이 좀 촉진될 수 있도록 과제 구성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업 기반 및 재해대응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 대비해서 기초 연구는 대부분 농촌진흥청에서 예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금년도부터 이관이 돼서 우리 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농업 재해에 대해서 인프라와 연결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대응 안전기술 개발 사업으로 내역 사업으로 2개 과제, 그리고 농업 영수 및
기반 관리 효율화 기술 개발 사업으로 4개 과제가 신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부터 시작했던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제 기술 개발과 진단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각각 9개, 6개 과제가 신규로 추진이 될 예정이고요. 세 번째 있는 내역 사업인 유해 선충 제어 바이오 소재 개발 사업은 저희가 과기부 그리고 세종시와 같이 협업으로 해서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총 3개 과제에 대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첨단 농기계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 2개로 내역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도 첨단 생산 기술 개발 사업이 일몰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브릿지 사업으로 만들었고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2년간 더 추가로 연구가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성능 고도화 사업으로 3개의 사업, 그리고 3개의 과제, 그리고 농기계 산업 혁신 기술 사업으로 9개 과제를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실 추후에 설명드릴 그 스마트팜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은 온실과 축사에 대한 스마트 농업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농진청과 협력해서 밭작물 부분의 노지 스마트팜 연구를 위한 예타 기획을 금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좀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식품 기술 융합 창의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과거 계속 추진을 했던 ARC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농업 관련 이제 연구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총 9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었고 금년도에 3개 연구센터가 종료가 되면서 내년도에는 총 6개 지원센터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역에 있는 산업 기반 연구 지원 사업은 이거는 신규 과제는 없고요. 금년도에 선정됐던 20개 과제를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훈련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내역 사업이 저희가 특수대학원을 설립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그 동물감염병하고 스마트 농업 분야 2개 분야를 선정 지원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저희가 작물 병해충 및 검역 분야로 1개 사업 과제를 더 추가로 신규 사업으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과제는 대부분 신규 사업의 경우에 9개월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교육훈련 사업은 12개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공모를 해서 1월 중에 선정을 해서 1년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공고가 될 이 사업은 총 3년간 지원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공고가 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 현안 해결 리빙랩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사실 그 지역 내에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그 농업인과 학계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였는데 금년도에 시작은 했고요. 근데 약간 R&D보다는 현장 해결형이다 보니까 신규 예산은 담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에 대해서 20억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2번째로 그 농업 에너지 자립형 산업 모델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태양열이나 지열 그리고 연료전지 등을 개발을 해서 지원한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형 생산 기술 개발은 신규 과제는 없고 저장 관리 기술 개발에 태양광 관련한 표준 설계 기술 개발하는 사업으로 5개의 과제가 신규로 공고될 예정입니다. 근데 본 사업은 과제 간에 좀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1개의 과제로 통합해서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역인 목질개 바이오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은 산림청과 협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이 목질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기술 개발로 총 5개의 과제가 신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계속 과제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포스트-개념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은 저희가 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부처로 후속 사업을 예타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골든시드 프로젝트고요. 이것도 내년까지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과제는 투입되지 않고 현재 예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를 해서 분예타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사업이 이제 농식품부의 가장 모태가 됐던 사업인데 이 부분도 지금 계속과제만 38억 지원될 예정입니다. 첨단 생산기술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농기계 바짝물 기계화를 위해서 계속과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 전략 기술 개발 사업도 계속과제에 대해서만 81억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출 전략 기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속과제에 대해서만 81억 지원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설명드릴 3개의 과제는 신규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답취업 패키지 혁신기술 개발 사업은 농식품부, 농진청, 과기부가 18년도부터 예타 기획을 하고 19년도 10월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168억 원은 농식품부 예산 분야이고요. 여기 이제 농진청과 과기부 분야까지 다 하면 440억 원이 신규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과제는 총 119개 과제가 이제 기획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추진을 하기로 예타 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창립총회를 통해서 창립통회를 통해서 사업단을 일단 발족을 했고요. 금년 내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때 저희가 119개 과제를 기획을 해 두었는데 그동안 많은 여건들도 변화되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12월부터 1월까지는 좀 과제를 세부 기획을 다시 해서 1월 중순쯤에 신규 과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핵심농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 2개 내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두 번째 내역 사업은 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4개 과제에서 1개 과제 8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이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있는 그 작물보호제 원재 제품 국산화 개발 사업은 저희 생물농약 위주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총 8개 과제이긴 하지만 대략 분야별로 2개의 연구단 형식으로 해서 좀 규모화해서 공고를 하고 연구를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현안 대응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진청과 협업으로 해서 기획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축산 현안과 관련한 문제 해결이라던가 축산 부분의 사항 관리를 위해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9개 과제, 10개 과제, 총 19개 과제에 대해서 신규 과제를 기획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개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마쳤고요. 다음은 저희 사업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연구 R&D 과제와 관련해서는 과기부를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서 절차를 준용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연중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와 동시에 합동으로 수요조사를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각 정책부서의 의견 수렴 및 그리고 연구기관의 의견 수렴을 별도로 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 기획을 하고 공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설명을 들으시게 될 다른 진흥청과 산림청, 검역본부는 연구 업무를 고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12개월치의 이제 예산을 다 확보해서 이미 공고를 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농식품부의 사업은 대부분 이제 첫 해에는 9개월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1월 중순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공고하고 심의를 거쳐서 과제 선정을 하게 되겠고요. 농기평을 중심으로 해서 진도 관리를 하고 종료 후에 평가를 받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과제 평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부에서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전문가 그룹을 풀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민간 전문가를 통해서 과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 차원에서 전체 전문가 풀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유관기관 간 전문가 풀을 공유하면서 최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과제 선정 과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공모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서류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고 서면 검토와 공개 발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그 사이에 정책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정책 부합성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종합평가의 결과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장관과 체결을 하게 돼 있지만 업무가 농기평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농기평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게 됩니다. 진도 관리와 단계 평가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제가 선정된 이후에 이제 매년 평가를 거치면서 연차 평가와 중간 평가 그리고 최종 평가의 형식으로 계속 추진이 되었는데 최근 그 과기부에서 상위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법이 개정에 따라서 일단 연차 평가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각 사업 기간 내에서 단계 평가를 거쳐서 최종 평가를 하게 되고 연구의 과정 중에 그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한 부분은 특별 평가를 통해서 중간에라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저희도 운영 규정을 지금 개정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변경된 개정안에 따라서 과제 관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R&D 사업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식품부는 농기평을 통해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하고 선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혁신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회계년도가 시작한 1월 중에 과제를 공고를 하고 그리고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과거 여러분들이 경험에 의하면 연중 과제도 뭐 선정 공고가 나가고 선정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회계년도 일치라고 해서 대부분 연도 말에 그 과제가 종료될 수 있도록 과제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1월 중에 거의 대부분 공고가 되시고 3월 말까지 협약을 마치고 4월부터 과제를 본격적으로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희가 12개월을 다 받아서 하는 경우는 12월 중에 공고를 한다거나 단년도 과제는 좀 과제 기간이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단년도 과제로 시작되는 아까 가축질병 대응 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좀 더 그 과제 공고 시기를 당겨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자로 이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의 그 운영규정, 훈령도 개정 작업이 있고요. 주요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계획을 예고하는 제도가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이 시작한 이후에 1월 내에 저희가 그 개발비와 과제 내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단계평가 실시 제도가 생기면서 기존에 추진됐던 연차평가, 중간평가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평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구 과정 중에 부정이나 뭐 수행상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에 대해서 변경을 하거나 과제 중단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체납 시 그 징수하는 규정이라던가 그 다양하게 그 서식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식이 연구자들의 여러분을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많이 되어서 향후 저희의 서식도 변경해서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반영되어 있던 가갑전 제도의 개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도 개정에 대해서 저희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고요. 금년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 관리 강화는 그 과기부 차원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내용과 연구기비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가 끝났는데요. 지금 현재 한 370분 정도가 접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접속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농촌진흥청의
고지연 연구원께서 농촌진흥청 소개 및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고지연이라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의 R&D 사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요, 농촌진흥청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지금 현재 농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그리고 그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농촌진흥청의 R&D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사업의 운영 체계와 운영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청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1962년도 4월에 수원에서 처음 개청을 하여서 50년간 연구를 수행하다가 14년 9월에 전주로 신청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조직을 보면은 본청에 1관과 3개국이 있고 소속기관 5개가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원예원 등의 소속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개발된 기술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는 그 산하기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관의 본청 내에 그 국외 조직에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뿐만이 아니라 농촌의 그 지도 보급, 국제 협력과 같은 그러한 임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 기관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의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대부분 연구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산은 올해에 대비하여 내년도에 약 1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R&D 이 사업 예산은 올해 5,752억에서 6,568억으로 약 12%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이 R&D 사업에는 소속기관의 그 고유 사업 시험 연구비와 건설비, 장비비, 상용임금, 그리고 공동연구 사업에서의 출연금과 시험 연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국가 R&D 개발과 현장의 보급을 미션으로 하는 그런 그 연구개발기관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그 정책 지원을 위한 기술적 요구에 대응한 연구를 하고 또 대학과 출연연 그리고 국제연구기관들과 함께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연구의 중요성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와 더불어 공동연구, 기술보급, 교육 등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운터 파트너들과의 그 공동적인 연구를 통하여서 개발된 기술들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서 농민이나 농산업체에게 이전되거나 혹은 직접 바로 기술 보급을 시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진흥청의 연구의 그 주요 성과를 시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서 통일교를 개발함에 따라서 녹색혁명을 이루어서 주곡의 작업을 이루었고요. 1980년대에서는 그 비닐하우스 개발에 따라서 그 채소의 연중 재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그 품질이라든지 가치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그 연구를 수행하면서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농업 연구에 경제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본다면 농업의 R&D가 농업 생산액의 창출하는 데 기여한 것은 연평균 12.2조로 산정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투자액 대비 약 13%에 해당되는 13배에 해당되는 그 효과로서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딸기 같은 경우 딸기 품종의 국산화를 이루어서 약 6조 4천억 가까운 경제적인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농산업 연구는 식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IT라든지와 같은 이런 다양한 그 미래의 기술들과 함께 복합하여서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농업 R&D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농업은 식량 자원을 생산하는 국가의 핵심적인 기관인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독점하기 힘든 기술이고요. 또한 자연 환경 대응에서 생산성이라든지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드는 그 유지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 이후 순수하게 지출만 발생되는 기술 개발의 단계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기술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지역 내의 자연 조건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불확실성도 상당히 높다는 이렇게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았을 때 농업의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이 있지만 또 최근 더욱 농업 환경을 둘러싼 이런 큰 메가 트렌드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고려하여서 사업이 수행되어야 되는데요. 먼저 생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인자들을 보면은 기후 변화와 농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들 수 있습니다. 즉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작물의 주산지가 변화한다든지 병해충 발생이 증가한다든지 위상기상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농가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생산의 노동력이 감소하고 또 기계화 필요성이 증가하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소비 환경의 변화입니다. 1인 내지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여성 경제 활동의 참여가 증가하고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고 간편식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 환경에서도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 관측, 농촌 생활 이 모든 분야에서도 IT 기술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산업이 단순한 1차 산업의 생산 산업이 아니라 미래성장 산업으로 필요해진다는 산업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든 코로나19가 그 농업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즉 글로벌화 중심의 어떤 공동 생산 체계에서 지역화, 자국주의 중심으로 생산 기지 자체가 자국화됨에 따라서 식량 생산 자체의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어떠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것, 지역적인 것의 가치가 더욱 제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농산업 환경의 그 어떤 트렌드 변화를 고려하여서 농촌진흥청의 R&D 사업이 지금 현재 심의되고 기획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그 표는요, 21년도 농촌진흥청의 주요 공모 사업에 대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앞에 6가지, 노란색 틀 안에 있는 6가지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홍색에 들어있는 6가지 사업은 사업은 있었으나 그 내역 등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예산 반영의 변화 없는 그런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신규 사업 첫 번째로서 국가농경지 환경자원 관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부터 25년 동안 5년 동안 벌어진 사업으로서 연 75억의 예산을 기획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량에 초점을 둔 그 고토인동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농업 환경의 악화가 늘어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그 안전관리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20년도에 그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농업의 공익기능 확산을 위해서도 어떤 생산 환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기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지원과 그 공익기능 확산 기술 개발을 하는 내역 사업 하나, 그리고 농경지 환경자원 안전관리 기술 개발의 내역 사업, 이렇게 2가지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바이오 그린 연계 농생명 혁신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 사업이 10년간 연구하고 종료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 자체가 완전히 매몰되는 것을 좀 막고 또 그 성과의 확산을 위한 어떤 브릿지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년과 21년 2년 동안 약 200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요. 분야는 내역 사업은
작물의 분자 육종, 생명공학 혁신기술 개발, 그리고 가축 분야, 그리고 식의역 소재 분야, 그리고 시스템 합성, 농생명공학 혁신기술 개발 4개 내역 사업에 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5 축산 현안 대응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청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소비 패턴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여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물 생산 기술 개발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식품부하고 농진청이 공동으로서 축산의 당면 과제와 미래 현안 대응을 위하여 기획한 사업입니다. 기술적 일로서는 가축 생산 효율성 증진 사업, 그리고 내역 2로서 소비자 맞춤형 축산물 생산 기술 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농업위성정보 활용센터 구축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농림위성이 발사가 됩니다. 그 사업 발사에 따른 그 영상을 수집하고 생산하고 관리하고 공급을 위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농림위성 발사와 그 관련 자료의 기반이 이루어지면은 농업 생산 환경의 모니터링이라든지 재난재해 모니터링, 시군별 작물, 생육 변동 수정이라든지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 기반 농업시설 에너지 공급 시스템 개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부터 25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연 37억 규모로 예산을 기획하였습니다.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가진 수소에너지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후에 농촌 지역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서 여분의 전력을 판매해서 시스템을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업으로서는 농업 농촌 지원 기술 개발 사업에서 55억에서 181억으로 증액되어서 주로 노지 디지털 분야의 그 사업이 많이 기획이 되었고요. 과수화상병 등 현안 문제 병해충 피해 경감 기술 개발 사업에서도 과수화상병의 그 문제병의 특성과 방제법 개발 쪽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생물 활용 농업 환경 문제 개선 기술 개발 쪽에서는 그 시스템 대사공학을 적용한 미생물 및 효소 자원 생산량의 배가 기술 쪽에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생산 안정화 기반 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그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해서 안정 생산 기술 개발을 하는 내용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다. 농축산 생산 환경의 안전관리 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농업환경 항생제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 쪽의 신규 내역 사업이 기획되었습니다. 농축산물 수출 확대 장애 요인 해소 기술 개발 쪽에서는 사막형 스마트팜 실증과 현지화를 하는 쪽에 신규 내역 사업이 기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청의 그 R&D 운영 체계 및 운영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그림은 농촌진흥청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요. 농촌진흥청 고유연구와 공동연구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그 아젠다 관리 체계에 따라서 아티스라는 관리 프로그램을 따라서 관리를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아젠다 운영위원회에 따라서 심의를 되고 심의된 내용은 농식품부의 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서 과학기술자문위원회로 상정이 됩니다. 농진청의 과제기획은 그 현장 기술 수요를 하는 바텀업과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따르는 탑다운의 형태로서 이루어져서 이해관계자회의, 과제기획위원회, 중앙지방협의회에 따라 뜻해서 신규 과제의
RFP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운영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연구개발 과제 운영에 있어서 선정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나뉘는데요. 1차 평가에서는 그 온라인 평가를 하시고 2차 평가에서는 발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30%, 발표 평가에서 70%에 반영이 되어서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사업의 운영은 그 운영 규정 및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운영 규정과 지침은 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지금 많은 변화가 있어서 현재 규정과 지침의 개정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는 그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청의 종합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사업의 응모를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21년과 22년까지는 RTC 시스템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고 23년부터는 PMS 시스템을 이용해서 과제를 응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발표 들었습니다. 지금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모든 발표 끝난 후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R&D 사업에 대해서 이상준 연구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정책과 연구개발계획 담당하고 있는 이상준 연구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산림청 R&D 소개해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21년 내년에 추진될 산림청 R&D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청 R&D 투자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투자 계획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산림과학기술 R&D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추진 체계를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이제 그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경우도 비슷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왼쪽 편에 보시는 고유연구개발 사업으로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에서 국가 고유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산림청이 주관하면서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서 추진되는 출연연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각 세부 사업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출연연구개발 사업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고유연구개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과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 국립산림과학원이나 국립수목원의 연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목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공모가 나가는 건 출연연구개발 사업으로 나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연구개발 사업 아래 이렇게 과제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청 주관으로 하고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출연연구개발 사업이 약 15개 정도 세부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고유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국가에서 추진해야 되는 기초 원천 분야에 대한 산림 분야의 원천 기술을 고유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로 해소를 하고 있고, 그 성과를 이어받거나 아니면 산업화, 실용화 쪽에 좀 더 가까운 연구를 출연연구개발, 그러니까 응용개발 쪽에 좀 더 가까운 연구를 출연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중점 투자 방향을 5가지 꼭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단 내년의 일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첫 번째 꼭지를 보시면 산림 경영 혁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임업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지금 3D 업종으로까지 생각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게 4차 산업 첨단 기술들을 도입해서 산림 조사, 육종 양미라든지 습각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산림 사업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의 첨단화를 도모하고 현대화를 도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산림 작업을 보다 안전하고 좀 보다 무인화하면서 좀 더 많은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여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런 기획을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저희 사업 중에서 가장 또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림 생명자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예타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이 생명자원 부분도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꼭지는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기후변화를 통해 일어나는 산불 산사태가 날로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고 또 다각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부터 안전한 국토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획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꼭지는 산림 여러 가지 치유 자원들이 있습니다. 숲에서 오는 여러 가지 행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량적으로 밝혀서 나아가서 보건의료 서비스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R&D를 강화하고 있고요. 마지막 꼭지로는 이제 여러 가지 목재 산업이라든지 아까 농식품부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목재 산업이 육성이 되고 지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산 푸르게 해가지고 산림 녹화는 상당히 강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생산, 가공, 유통, 이용 여러 가지 측면들이 계속 뒷받침이 돼서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기획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서 내년에 신규 과제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내년 사업에 대해서 좀 세부 사업 단위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개 사업 정도를 실현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해서 내년에 추진을 하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그 검정색 그 세부 사업들은 지금 계속 추진되는 과제, 그리고 하단에 있는 5 사업이 이제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 신규 과제 수가 114개 정도가 추진이 되고요. 총 예산은 계속과세 포함해서 525억 정도의 규모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 과제를 담는 사업을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산림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가 28개 과제를 담는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 사업, 9개 사업을 담는 목재 자원의 고부가 가치 첨단화 기술 개발, 그리고 16개 과제를 담는 산림 분야 재난재해 현안 해결형 연구 개발, 그다음에 24개 과제 추진하는 스마트 산림 경영 혁신 성장 기술 개발, 그다음에 22개 과제에 담는 농림 해양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개발 및 확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3과제를 담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이렇게 오늘 주로 이렇게 내년에 신규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고효율 활용 사업이고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목재 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신규 내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 바이오매스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이 이용이 돼야 되는지 아직 안 오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목재를 생산해서 이용하는 부분이 한 반 정도 되고 나머지 반은 산속에 남아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산불이 나서 피해가 된 목재라든지 이런 굉장히 이용 가능한 바이오매스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산에서부터 끌어내리는 데도 경제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R&D적인 기술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원화 기반 구축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산림청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산지소 개념으로 소규모 열거력 발전을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바이오매스 자원을 지역에서 활용해서 그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저희가 타겟으로 해서 내년에 신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9과제로 22.5억 규모로 추진을 하고, 아까 농식품부 말씀 있으셨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좀 더 원천적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에 대한 산업화 측면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예정이신 5개 과제를 통해서 부처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두 번째로 산림 분야 재난재해 현안 해결형 연구 개발입니다. 2개의 내역으로 나누어 진행을 하고요. 대표적인 산림 3대 재해를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산불이나 산사태에 대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불, 산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예방 대비 차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 대응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산불 피해지나 산사태 피해지를 빨리 복구하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기획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지는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걸 비롯해서 산림병해충의 예찰 진단 방제 부분이나 그리고 아프리카 대장염병이나 여러 가지 어떤 동물 감염병이 심각해지고 있는 속에서 산림의 서식지에 대한 어떤 관리랄지 조성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두 가지 내역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6개의 신규 과제를 추진하고 36억 규모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예, 세 번째 세부 사업은 농림해양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개발 및 확산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 다부처 협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산림 자원을 인자를 이용해서 치유 효과를 검증한다든지 이를 통해서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하고 나아가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연계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2과제 51억 규모로 추진이 되고요. 내역 3개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내역은 치유 물질 인자 활용 기술 개발, 두 번째 내역은 치유 자원 응용 공유 기술 개발, 세 번째 내역은 이건 이제 보건복지부가 다부처 특위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인데 헬스케어 기반 재활 운동의 임상적 효과 규명 이렇게 세 가지 내역으로 과제를 구성해서 추진합니다. 네 번째 세부 사업은 스마트 산림 경영 혁신 성장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통 위법의 현대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산림 작업의 안정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현대화 첨단화 부분에 그 4차 산업 기술 융복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과제를 24가지를 추진하면서 54억 규모로 추진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업 내용의 제 세 번째 꼭지를 보시면 임업인 소득 향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천의 소멸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목재나 임산물의 이력 관리를 한다든지 품질 인증이라든지 이렇게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이 사업에 담고자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이제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신규 과제가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30개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새로 28개 과제를 해서 내년에 47.8억 규모로 추진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우리 분들 중에서 이 사업만큼은 업계에서 주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관을 하셔서 세 가지 내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내역이 우수 연구 성과 후속 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연구를 통해서 나온 어떤 공공 R&D 성과물에 조금 더 산업화 개발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발굴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내역이 이제 좀 더 이렇게 계속 산업화에 좀 더 가까워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우수 개발 기술 제품 기획 사업화 지원 사업이 되겠고 세 번째가 좀 젊은 벤처 기업인들이나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는데요. 산림 산업 기술 창업 지원 내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산림 융복합 전문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19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내년에는 10.5억으로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두 가지 내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산림 연구 인력 교육 훈련 부분은 이 산림이나 임산 그러니까 산림 임산 조경학과가 주관을 하고 타 전공 분야가 융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논문을 쓰시고 특허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석박사 학생들을 배출하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교수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꼭지가 대학원생 창의도전 아이디어 연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일단은 저희가 예산상 그 2억으로 내년에 10과제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이제 대학원생 출신입니다만 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내려주신 연구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자기 주도로 기획해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실제로 기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대학원생 학생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이제 다부처 협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시드볼트 설비가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과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3개 과제, 그러니까 산림종자 클러스터 소재은행 운영이라든지 중복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개 사업, 3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산림청 사업은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부분은 다 출연연구개발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공모 선정평가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21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고, 지금 저희가 아까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산림 분야에 공백이 없도록 기획이 되게 이렇게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시점은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내주시는 목소리를 가지고 저희가 기획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산림청 사업이 아까 출연연구개발 사업은 한 15개 사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주시길 희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 선정 기준,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그러니까 10월까지 시행계획 공고가 돼 있고요. 그리고 12월까지는 선정 평가를 해서 이제 과제를 확정을 해서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협약을 체결할 그런 추진 체계를 가져가고, 이렇게 기존에 비해서 많이 당겨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추진 체계를 계속 가져가리라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목소리를 듣기 위한 창구가 결국엔 기술 수요 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FTIS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빨간색으로 지금 그 FTIS 시스템 주소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꼭 한번 들어가 보셔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기술 수요 조사를 연중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정 사업을 신규 기획했을 때는 그거에 따른 내용에 따른 기술 수요 조사도 받지만, 한 8월 정도까지는 계속 상시로 받은 기술 수요 조사를 가지고 결국은 기획을 하기 때문에 많은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양식도 2가지가 있으니까 편하신 양식으로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제 제안 요구서 RFP와 같은 경우는 보내주신 기술 수요 조사서를 조금 더 심층 분석하고 정책부서 의견이라든지 소속 연구기관의 전문가적인 평가를 받아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기술 수요 조사가 RFP로, 지정 과제의 RFP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올해의 경우입니다. 지금 시점이 사실은 대면 평가가 좀 맞춰지는 그런 시점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I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안내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저희가 공모를 내보내고 연구개발 계획서를 준비하시는 시간을 굉장히 촉박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매년 10월 정도에 마감이 될 예정이니까 그 전에 기술 수요 조사를 제출을 해주시고 조금 텀을 가지시고 준비하실 시간을, 연구개발 계획서를 미리 좀 준비하셨다가 공고가 나갔을 때 바로 제출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는 연구진 구성이라든지 연구비 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과제 신청 매뉴얼이랄지 여러 가지 정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사항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 참여 확대입니다. 국민 참여 확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수단이 결국에는 기술 수요 조사를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게 국민 아이디어 공모 대회가 있습니다. 경진대회가 있어서 여기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에서 6점은 저희가 고유연구개발 사업이거나 출연연구개발 사업이거나 꼭 과제화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모빈 청원제라고 해서 이모빈께서 100인이 서명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발주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모빈이 참여하셨을 때는
또 가점을 2%에서 3%에서 상향 조정한다든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산업계의 목소리를 하고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창구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이제 신규 사업을 늘려가면서 공백 분야가 없게 지금까지 노력을 했다면 그럼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사업에 의도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지정 과제를 어느 정도는 가져갔어야 됐었는데 지금부터는 더더욱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자유공모 과제를 토대로 해서 기획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공모 과제도 확대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우리 농식품부나 농지청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혁신법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들에 있어서는 산림청도 착실하게 따라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발표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가 남았는데요. 지금 혹시 접속해 주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은 농림식품기술계평가원 홈페이지 자료마당에 행사안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이금희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농림축산검역본부 R&D 사업 소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에서 연구기획과 성과관리를 맡고 있는 연구관 이금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목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 R&D 사업 소개와 2021년도 농림축산검역본부 R&D 투자계획, 농림축산검역본부 R&D 사업관리, 농림축산검역본부 R&D 참여 방법에 대해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모습입니다. 저희 기관은 본부인 경북 김천에 본부가 있으며 영남 지역, 서울, 인천, 중부, 호남, 제주 지역 등 6개의 지역에 각각 지역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력 현황은 정규직이 1,1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구직은 118명으로서 약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저희 기관의 조직은 3개 부, 23개 과, 6개 지역본부, 22개의 사무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무소는 각 지역본부에서 소속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한 해 예산은 2020년 규모로 보았을 때 1,988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R&D 예산은 주요 사업비에 속하는 한 개의 사업으로서 약 340억이 내년도에 책정되게 돼 있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 자체가 전문 연구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R&D 연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검역본부가 되자라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헬스, 현장 중심, 소통, 협력, 미래 대응, 수요자 지향, 과학 기반을 중요한 핵심 가치로 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 과학 기반의 가축 방역 관리 체계 구축 등 6개의 중점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 그리고 혁신, 책임, 봉사,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 최우선
업무를 수행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의 주요 임무는 수출입 동물과 축산물, 식물에 대한 검역 검사 업무, 가축 방역 업무, 외래 식물 병해충 예찰 방제 역학조사 및 위험 분석 업무, 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 업무, 동물용 의약품 등의 인허가 및 검정,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오늘 얘기 드릴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 연구 개발 등 이러한 6대 미션이 주요 업무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수출입 동물, 축산물 및 식물에 대한 검역 검사 기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R&D 부분이 그 밑받침을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검역본부 R&D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사업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한 개의 사업입니다. 이 한 개의 사업은 전년도 3개년의 예산을 규모로 평균으로 했을 때 약 290억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검사 R&D의 목표와 목적은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방역기술, 그리고 동물, 축산물 및 식물검역 기술 개발을 통한 관련 산업보호, 인수공통전염병, 동물용 의약품 품질 및 축산물 위생관리 기술 개발을 통한 관련 산업 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가축 질병 예방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동물, 축산물 및 식물 검역 검사 기술을 강화하는 것, 동물 약품 품질 관리, 그리고 축산물 위생 향상 기술을 개발하는 것,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R&D 운영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협력 네트워크 혁신을 하며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R&D 성과 창출 체계를 확립하는 것과 국가 사회적인 안전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이슈 해결형 R&D를 추진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분야 개척과 기술 향상을 통해 가치 창출형 R&D를 수행하고 있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형 R&D, 국가 위기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계 협력형 R&D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 전략을 잡고, 그 아래 동물 및 식물 질병 청정화 기술 강화 등 8개의 추진 전략을 세워 접근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검사 기술개발 사업은 매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당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동식물 질병 검역기술 연구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목표로는 농축산업 발전과 국민을 보호하는 세계적인 검역 검사 기술 개발에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검사 기술 개발 사업이 한 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해당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의 사업은 6개 분야와 15개의 전략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는 국가 재난형 질병 관리 역량 고도 자립화, 그리고 원 헬스 기반 국민보건 동물 위생 증진, 현장 애로 해결형 기술 개발 및 생산자 지원, 외래 식물 병해충 대응 체계 확립, 해외 신종 및 기후변화 관련 동물 질병 대응 체계 확립,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기반 구축이라는 6개의 분야로 그룹핑이 되며 이 하부 전략으로서 국가재난형 질병 관리 역량 보도 자립화 분야에는 구제역 청정화를 추진하는 전략과 조류 인플루엔자 예찰 기반 구축과 현장 방역 체계 강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 강화의 3개 전략 과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원 헬스 기반 국민보건 동물 위생 증진 분야에는 인수 공통 전염병 확산 방지 체계 수립, 원 헬스 기반의 항생제 내성 관리 강화의 2개의 전략 과제가 수속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장 애로형 기술 개발 및 생산자 지원에는 축산농가 생산성 저하 유발 질병 대응, 축산물 안전 강화의 전략 과제가 2개가 소속되어 있고요. 외래 식물 병해충 대응 체계 확립에는 외래 병해충 진단 기술 개발 및 방제 기술 확보, 외래 병해충 예찰 및 조기 대응 시스템 구축, 농업 환경 영향 평가 및 식물 검역 기반 강화의 3과제가 전략 과제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사업이 6대 그리고 15대 과제로 추진되어 있는데 해당 계획에 따라서 과제를 구성해서 탄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R&D 투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림축산검역검사 R&D 예산 현황입니다.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단일 사업은 현재 2021년의 경우 340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검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약 160에서 80여 과제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과제들을 과제의 성격상으로 그룹핑을 해보면 구제역 백신, 국산화, 기반 기술 개발, AI 예찰 예방 제어 기술 개발, 그리고 가축 질병 예방 및 제어 기술 개발, 인수공통 전염병 제어 기술 개발, 미래 변화 대응 기술 개발,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 복지 기술 개발, 국제 표준 실험실 인정 부분, 동식물 검역 기술 개발, 원 헬스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 대응의 9개 성격의 연구 사업으로 그룹핑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자 현황은 국가 재난형 질병에 해당하는 구제역과 AY 또 ASF 등 재난형 질병 등에 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최근 과수화상병 등 식물 쪽의 병해충의 위험성도 커지기 때문에 동식물 개발, 기술 개발에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340억으로 되어 있는 연구 예산 중 실질적으로 이런 연구에 투자되는 예산은 약 175억이며 나머지 약 165억은 연구 지원과 기획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해당 340억 중에 이 예산의 증감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0년도 대비 약 7.8%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주요 예산의 증감 사항은 가축 질병 예방 및 제어 기술 개발 사업이 약 8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식물 검역 기술 개발 사업에 22억 원이 증액되었고, 원 헬스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 대응 사업에 1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구 지원 및 기획 분야에서는 약 18억 정도는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도에 수행되는 과제는 계속과제와 신규과제로 구성이 됩니다. 계속과제에 92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과제에는 83억 원이 투자가 되겠는데,
2021년도 수행되는 예상 과제 수는 총 183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99과제, 신규 84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R&D 시설 확충이 있는데 아까 340억 중에 165억 정도가 기반을 갖추는 그런 예산으로서 구제역 진단과 식물병해충 연구시설 등 BL3 연구시설 건립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검역검사본부이기 때문에 외래병해충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시설을 확충하는 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사본부 R&D 예산은 2021년도 계속과제와 신규과제, 계속과제에 약 92억이 투자가 되겠고 신규과제에는 83억 정도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규과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9개의 그룹 중에 자체과제는 53과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산업체 공동이 8과제, 용역과제가 22과제로 해서 민간에서 참여하고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의 과제가 약 30여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과제의 포진된 수를 보면 구제역 백신 국산화 기반 기술 개발에 산업체 공동이 8과제, 산업체 공동이 1과제, 용역과제가 1과제 등 각 분야에 어울리는 과제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검역검사 R&D 사업 관리입니다. 이상의 그런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수행되는 R&D 사업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농림축산검역검사 R&D 신규과제의 선정 절차입니다. 신규과제의 선정 절차는 주로 기술수요조사, 자체검토, 연구과제, 검토위원회, 또 기획전문위원회, 설계평가, 과제별 예산 배정 등의 추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술 수요조사는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 수요 조사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분야별 협의체와 지자체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기술 수요를 조사를 받고 있고요. 내부에는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기술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수요된 과제를 자체 검토를 통해 검토를 1차 하고 그 다음에 연구과제 검토위원회를 통해 예비 과제가 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획전문위원회로 위원장님은 우리 검역본부장님이 됩니다.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내외부 전문가가 모두 구성되어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기획위원회를 전문위원회를 통해 연구 기본 방향과 집중 투자 분야 등을 모두 검토해서 과제를 검토하고 있고 해당 분야를 거쳐 RFP가 제출되면 설계평가를 이루어지고 그 설계평가를 통해 과제 최종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과제별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며 사업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2021년도에는 기술 수요 조사가 19년 11월부터 20년 2월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다음 자체 검토 등 연구과제 검토 등이 3월, 5월에 추진이 되었고 기획전문위원회가 7월에 그리고 설계평가가 20년 8월 그리고 과제 예산 배정은 21년 1월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22년 과제에 대해서는 최근 혁신법 개정에 따라서 2년 전에 기술 수요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금년 15월부터 12월까지 기술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차는 비슷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검역검사 R&D의 과제 종류입니다. R&D 과제는 자체 과제와 그게 공동연구과제, 연구용역과제로 구성이 됩니다. 자체 과제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기본과제, 기초과제, 중점과제, 기획과제, 묶음형 과제로 구성이 되고 공동연구과제는 국제공동연구, 산업체 공동연구로
종류가 있습니다. 산업체 공동 연구 경우에는 산업체와 공동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과 연구비, 연구 시설 등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연구에 직접 참여해서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분야 과제입니다. 따라서 산업체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미리 얘기 드릴 내용은 산업체 공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산업체에서 가지고 함께 들어와서 공동 연구가 수행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연구 영역 과제는 검역본부에서 고유 기능 수행에 필요한데 인원이 부족해서 외부 인력의 활용이 필요한 과제이거나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과제, 성격상 민간 연구 전문가의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일 경우에 수행이 됩니다. 이러한 산업체 공동 연구와 연구 영역 과제에 대해서는 검역본부 홈페이지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인 NTS 그리고 연구 영역 과제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나라 장터에 모두 공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경로를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간략히 연구 영역 산업체 공동연구의 추진 절차인데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과제의 선정, 평가, 또 과제 관리 등 모든 관리가 농림축산검역검사 R&D 통합관리 시스템인 큐리스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제 관리, 평가, 또 성과 관리 등도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검사 R&D의 참여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일단 기술 수요 조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동식물위생연구란에 연구과제 제안 코너를 클릭하시고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제안하기를 하시면 본인 확인을 한 후 기술 수요 조사서가 등록됩니다. 본 목록은 21년도에 수행 예정인 연구 영역 과제 총 22과제의 목록입니다. 해당 과제의 제목과 또 제안한 부서, 연구 추진 기관 등이 제시되어 있으니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과제 참여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머지 22번까지의 과제 목록입니다. 다음은 21년도에 수행 예정인 산업체 공동연구과제 총 6과제입니다. 산업체 공동연구과제는 8과제가 수행이 되는데 기존의 2과제가 이미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추진되는 것은 총 6과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과제도 해당 경로를 통해서 NTS 공고나 홈페이지 또 조달청 등의 경로를 통해 보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의 R&D 사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를 다 들었는데요. 저희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을 저희 직원들이 좀 해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좀 질문 나온 거에 대해서 기관별로 질의응답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식품부터, 발표 순서에 따라 농식품부터 제가 대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농식품 소관 사업의 신규 과제 공고는 언제 발표될 예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농식품부 사업은 대부분 1월 중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같이 발표된 3개 기관은 연구비가 12분의 12개월치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인 10월 중에 공고가 되고 12월까지 심의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네, 농식품부 사업은 대부분 신규 사업의 경우에 9개월만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1월 중에 공고가 되고 3월까지 선정평가를 마치고 협약을 하고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추진됩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창의인재
양성 사업에서 교육훈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수대학원 신설이 21년도에 한 개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공고가 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가축질병 대응 기술 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경우는 내년도에 1년 단년도 과제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추진이 될 예정이고 가급적 1월 전에 12월 중에 공고를 해서 좀 빨리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R&D 사업은 과기부와 기재부의 심의를 2번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과기부 심의를 1차로 거치고 기재부 심의까지 마치고 나면 9월 초에 이제 국회로 자료가 넘어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이 되는 사업도 있고 감액이 되는 사업도 있어서 저희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 중에서도 예산안의 변동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변동안을 다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비법이 있는가 물어보셨는데요. 용관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시험을 잘 보시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R&D 사업을 어떻게 다 선정을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업의 목적에 맞는 과제를 제안이 돼야 됩니다. 근데 과제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정 과제와 자유응모 과제가 있는데요. 지정 과제의 경우에는 통상 저희가 제안을 받기도 하고 정책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연구개발 방향을 다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응모를 해 주실 때 지정 공모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제안서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와 연구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시고 가급적이면 연구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내용임을 어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안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유응모 과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뭐 제목 지정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 분야에서 예를 들어 유형 농생물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이다라고 하면 어떤 개발되는 소재를 특정하지 않고 응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경우에도 그 소재를 어떻게 개발해서 산업화할 수 있는지 실현 가능하고 그 이전의 연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설명드릴 때 15년부터 도입이 된 그 일몰제도와 그 일몰제도로 인한 다양한 이제 단기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2023년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이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모를 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이 뭐 짧게는 1년에서 2년 미만의 그런 연구 수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과제를 다 담을 수 있는 사업 기획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마지막 발표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년 전, 3년 전부터 사업을 기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미 지금 공고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제로 반영이 되기가 좀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5일까지 의견 수렴하고 있는 부분은 22년도 사업 기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받고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한 준비 시간을 거쳐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에 보니까요. 농업의 현장 수요를 좀 반영해야 되는 그런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를 15일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현장 수요에 좀 적극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과 연계되는 사업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린바이오 융합형 육성 방안에서는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타겟을 하고 육성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자, 미생물, 식품, 그리고 곤충 등 생명 소재, 그다음에 동물 의약품 이 분야이고요. 지금 종자 같은 경우는 GSP 사업이 끝나고 후속 예타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생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재 관련 예타 사업을 준비를 하다가 일단 반영은 되지 않았고 현재는 유용 농생물 산업화 기술 사업으로 가능하고 향후 단기 사업을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포스트게놈 후속 사업으로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예타 사업을 다부처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식품 같은 경우는 아까
고부가가치 식품 기술 개발 사업이 일몰혁신으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대체식품이나 메디푸드 이런 신산업과 관련된 연구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약품은 저희가 동물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 사업 예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열린 부분으로 그린바이오 융합형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애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뜬구름 잡는 연구가 필요하냐, 이런 지적도 있으시긴 한데, 우리가 미래를 대응하고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정말 현장에 밀접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개 단위사업 중에 어느 정도 비율, 예를 들어서 지정공모하고 자유공모가 되겠습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여기서 답변 주시고 마지막으로 끝맺는 말씀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농식품부 R&D 예산은 국가 전체 R&D 예산의 한 1% 수준으로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정책 현안을 해결하고 그 연구 수요를 미래도 대응하고 이런 연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저희가 지정 공모하고 자유 공모는 대략 6대4 비율로 계획을 하고 추진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워낙 많은 정책 수요나 이런 기존에 제안하시는 그런 과제들을 다 수용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지정 공모 과제가 더 많이 공모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내년도에 일몰혁신으로 이제 많은 예산이 반영된 기술 사업화나 이런 사업들은 전체가 다 자유용모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기존 연구를 성과를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농식품부 R&D 사업 추진하면서 좀 느끼는 부분인데요. 사실 농촌의 현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코로나의 위기보다도 훨씬 더 민감하고 우리가 심각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노령화되고 있고 농촌의 인력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식량 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예측했던 부분보다 더 빠르게 가까이 우리한테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극복하고 정말 과학으로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농식품부 R&D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연구의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사업을 종료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응을 하고, 그리고 연구자분들이 그때그때 수요를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요 조사를 많이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해서 신규 사업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농림청 R&D 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농촌림청 R&D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자격 및 방법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농촌진흥청이 R&D 사업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다른 그 농식품부나 산림청이랑 다른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체든 대학 등 모두 다 응모가 가능하시고요. 그 자격에 따로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만, 다만 그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어떤 그 참여 제한이 있으신 분들, 뭐 부정행위라든지 그런 것에서 자격 제한 있으신 분들은 안 되고요. 또 과제를 기획할 때 같이 그 기획에 참여하신 분도 사실 그 과제에 응모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런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농촌진흥청 그 종합관리 시스템인 아티스에서 그 과제를 응모를 사업을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자세히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 서류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1차 공고는 그 10월 달에서 몇 가지 사업들이 나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2차 공고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명이 지금 바이오그린 연계 농생명 혁신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그 지금 현재 공고가 진행이 되고 있으므로 그 아티스에 들어가서 그 자격 제한 같은 걸 검색해 보시면은 어떤 자격 제한이 어떤 것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고요. 또 사업에 응모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양봉산업육성지원법 시행에 따라서 지원하는 신규 과제가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예. 양봉산업법은 이번에 신규로 제정된 법으로서 그러한 법이 생기고 나면 그 양봉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또 과제 발굴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어제 좀 전에 너무 급하게 이렇게 많은 양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 자세하게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 농업 정책 지원 기술 개발 그 사업 중에 신규 내역으로서 곤충 기술 경쟁력 강화 내역 사업이 이번에 그 증액 예산 내역 사업이 신규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65억 증액되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주요한 내용이 그 꿀벌 등 곤충 자원의 기반 육성 기술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 양봉 산업에 관련된 양봉 산업에 관련돼서 양봉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기술 개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증액사업 가운데 생산 안정화 기술 개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조직 배양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과 더불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생산 안정화 기반 기술이라는 게 지금 아마 지역 농산물 그 생산 안정화 기반 기술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지역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체에 있는 농가공업체와 그 농가공업체의 그 생산 기술을 가공 기술을 개발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조직 배양 업체가 지금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을지 약간 사업의 성격상 조금 이렇게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 안에 과제 중에 하나가 그 버섯을 관련해서 어떤 산업화를 시키는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지금 조직 배양이 정확하게 지금 어떤 부분의 조직 배양을 얘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안타깝게도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차 공고에서 지금 이미 그 공고는 끝나고 지금 현재 그 과외 책임자의 선정 단계에 있는 단계라서 아마 지금 그게 좀 성격이 맞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조금 시기가 늦으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농촌진흥청도 지금 현재 농식품부와 마찬가지로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 발굴에 매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노지 디지털이라든지 또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리빙랩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중점을 들여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제 제대로 더 채워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 수요 조사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0월에서 12월 사이가 저희들의 그 정기 기술 수요 조사에 그 집중적으로 받는 기간이고요. 그 기간이 지나도 연중으로 기술 수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티스를 통해서 기술 수요 조사를 받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는 아티스뿐만 아니라 그 어떤 포털 사이트라든지 그 저희 또 홈페이지에서 다 이렇게 기술 수요를 받는 어떤 문호를 더욱더 개방할 예정입니다. 많은 좋은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은 앞으로 저희 사업을 기획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산림청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발표해 주신 이상진 연구원님께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예,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비대면 발표가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잘 전달 못해서 아마 질문이 안 나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좀 오해가 있었거나 뭐 이런 부분 궁금하신 사항이 더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산림정책과나 한국임업진흥원 통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발표 중에도 제가 강조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뭐 농식품부나 농지청이나 다 그 공업본부도 마찬가지지만 필요한 기술이 적기에 사업화되고 그 외 지원을 적기에 하셔서 국가 R&D가 발전이 되고 또 우리 농식품 R&D가 발전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어쨌든 목소리를 내주시지 않으면 저희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거기 때문에 특히 강조를 계속 드리지만 이제 기술 수요 조사에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뭐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질의응답인데요. 검역본부 내용입니다. 검역본부 연구사업의 경우에 동물 뿐만 아니라 식물 분야에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식물 분야의 2021년도 추진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R&D에서 식물 검역 분야 쪽의 R&D가 사실 포션이 좀 적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년도와 작년도 수행했던 과제를 보면 6과제에서 4과제 정도, 그리고 그 예산 또한 2억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서 상당히 좀 R&D 부분에서는 좀 적었던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검역 쪽에서는 또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R&D 예산 외에 또 별도의 또 사업비 예산 등이 있어서 많은 사업이 수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붉은 불개미나 또 여러 작물 바이러스, 그리고 또 과수 화상병 등의 예를 들 수 있듯이 식물 쪽의 병해충들의 위험성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또 외국으로부터 들어올 가능성도 커서 국내에서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R&D 사업에서도 식물 쪽 분야의 그 부분을 더욱 넓히고자 합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에 따라서 내년 21년도 사업은 과제 수가 약 18과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산 또한 기존 2억 정도에 머무르던 것을 약 20억 정도로 늘렸습니다. 이거는 아마 식물 병원체에 대한 관심과 또 위험성에 대한 것도 더 높아졌고 이해가 넓어졌다는 생각이 반영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식물 검역 분야 쪽의 연구 사업도 계속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검역본부에서는 최근 ASF 또 그리고 AI나 또 구제역 등 여러 재난형 질병이 국내에 많이 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굉장히 많이 피로감이 쌓이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쪽에서도 해당 분야들, 그리고 또 이런 재난형 질병 말고도 국내에서 끊임없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소모성 질병 등에 대해서도 R&D 쪽의 부분을 좀 더 넓히고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 또 기술 수요 조사가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실시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발표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발표해 주신 농식품부의 양미희 연구관님,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고지연 연구관님, 그리고 산림청의 이상준 연구사님, 그리고 검역본부의 이금희 연구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 이제 대면 설명을 처음으로 했는데요. 좀 진행 과정에 섰던 점이 있었을 까 판단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연구자 및 농업인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 R&D 사업 통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